처음 달려보죠. 격해지는 고래 싸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뉴진스 소속사 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이 경영권 분쟁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쭉 이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현재 뉴진스 멤버들, 그 멤버들 부모님까지 등판했어요. 네,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요, 용산 하이브 사옥 앞에서 하이브 소속 뉴진스를 지지한다면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진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우려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의혹이 나온 직후에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이 민희진 대표 측에다 이거 문제지 않냐, 하이브랑 논의 좀 해봐달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들은 하이브 측이 면담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 태도가 좀 무성의하다고 느껴서 멤버 부모들이 거절했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게 어디까지 정확한 사실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릿이 우리 뉴진스, 우리 아이들을 카피한 것 같다라면서 뉴진스 멤버의 부모님들이 저렇게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하이브 측에 뭐 좀 답변을 요구했다 이런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 직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측에 감사 질의서 답변을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이 어도어가 하이브의 이제 자회사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감사를 하이브가 할 수가 있습니다. 6시까지 감사 답변서를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민희진 답변했던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가 만약 공개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형사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데 대충 들어있는 내용은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어떤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거, 그 지금도 얘기했던 거, 아티스트 부모들한테 해유 작업 같은 거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전해진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다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추후에 민희진 대표의 입장 표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거 계속 전해드려. 자, 유영재 입 열었답니다. 자, 배우 선우은숙 씨와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 씨 그동안 별의별 소문에도 입을 닫고 있었는데 특히 전처형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언니를 성추행했다는 그 의혹. 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지워지지 않을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은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방금 들으신 지금 들으신 이 녹취가 담긴 영상도 갑자기 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유영재 씨가 그 유튜브 통해서 해명한 내용인데요. 결국 골자는 3가지입니다. 그 먼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것처럼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내게 씌웠다. 법적 다툼을 예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선우은숙 씨 처음 만난 날 2번 결혼했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동거 사실혼 양다리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2번째 이혼 후에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말 안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이혼 협의서에 약속한 비밀 엄수 합의를 지켜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말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 영상은 돌연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선우은숙 씨 반응은 뭐 거의 황당하다 이런 거였는데 왜 갑자기 삭제를 했을까요? 뭐 법적 공방 이걸 좀 염려했던 걸까요? 사실 이 영상, 이 녹취록 같은 것이 나오고 오히려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럼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면 없다. 있는데 오해다면 오해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아니라 무슨 프레임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 선우은숙 씨 측에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다라는데 그 내용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뭐 어쨌건 성추행의 고의는 없다라는 취지의 변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유영재 씨 측에서 뭐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다라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텐데 이상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이 좀 많았고 그리고 아까 법적 다툼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이거든요. 예. 고소됐으면 본인이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피고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다툼이라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로 뭐 맞고소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포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하든지 이런 게 법적 다툼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저희 사실혼 관련해서는 가만 들어보면 그 두 번째 이혼 이후에 이성을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였었던 적은 없고 그리고 선우숙 씨 만나기 전에 정리가 끝났다 이 취지인데 선우숙 씨 측에서는 정리 끝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그러면 그거는 부정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사실혼인지 여부가 명확하다라는 것이 이쪽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 유영재 씨가 좀 저 내용 자체를 삭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버스에서 음란 행위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 제보를 주셨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홀로 앉은 남성 외투로 아래를 가리고는 한 손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사람들 다 저렇게 지켜보는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 오 교수님, 저는 원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덕분에 저녁을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저게 이제 4월 23일 어제 오후 3시경에 서울 강서구를 다니는 그 시내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가 이제 버스에 탑승을 했을 때 이미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고 이 제보자 되시는 분이 자리를 옮기려고 주변을 딱 돌아보는 그 상황에서 바로 저 장면을 갖다가 목격을 한 겁니다. 예, 바지 바깥으로 본인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놓고 음란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2명이 탑승해서 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남성 뒤쪽에 이렇게 앉으니까 그때서야 자기 그 아래를 갖다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이렇게 그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이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강서구 영일고등학교 인근에서 하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제보자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저걸 찍어서 올려주신 그 이유는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오후 3시니까요. 버스 CCTV를 관할 경찰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잠재적인 그 강서구 시내버스 음란남에 대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옷차림새 잘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인점포 상습 절도범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가게 안을 저렇게 맴맴 돌고 있는데요. 매대 안쪽으로 가더니 매대 안쪽으로 가더니 허리는 푹 숙이고 물건을 챙겨서 들고 계산대로 갑니다. 자, 키오스크에 하나씩 갖다 대지만 잘 보시면요, 화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코드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괜히 텅 빈 화면만 쿡쿡쿡 저렇게 누르더니 물건 모조리 챙겨서 바깥으로 갑니다. 저런 쓸데없는 발연기 해봤자 사장님들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훔쳐가지고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CCTV 상으로 좀 어설프게 머리 쓰는 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난 3월 말에 경기 이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찍는 척하면서 계산 안 하고 아이스크림 들고 쑥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고 하고 한 번 올 때 많으면 몇만 원어치를 훔친 적도 있어서 최대 한 3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 당시에 좀 지나서 무인 매장에서 절도범 붙잡혔다 이 소식 듣고 저 남성이 잡혔구나. 그래서 안심을 하셨었대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담당 형사가 저 영상을 딱 보고 얼굴 보자마자 하고 알더래요. 절도 말고 다른 범죄로 이미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행히 최근에 이 남성 붙잡히고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도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영상 올린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달려보죠. 남편의 달달한 플러팅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연. 제보자는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남편을 둔 가정주부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어느 날 남편과 부하 여직원의 달달한 통화 내용을 듣고 그 녹취를 풀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제발 이거 좀 판단을 해달라 말이죠. 대체 그 통화 내용이 뭔지 오늘은 특별하게 푸처극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직원 역할의 이자연 기자, 부장님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레디 액션! 아이고 대리님 보고 싶어요. 아, 나도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회사 오시잖아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연이는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글쎄. 아, 부장님이 나 좋아하는 거? 그건 아니지. 그 다음 주 점심시간에 같이 커피나 한잔 해요. 아이고 그거 좋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통화 이후에는 그 뒤부터는 약간 기름기 빠진 업무 이야기만 이어지다 끝났더라고요. 녹취록상에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부장님 남편입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통화 녹음을 내 왜 듣고 난리야? 부부간에도 엄연히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녹취를 풀어서 그걸 또 방송국에다 보내? 얘가 야 그리고 이자연 대리캐 나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남매 같아서 서로 장난치는 거고. 아니 업무 얘기할 때는 얼마나 진지한지 너도 봐서 알 거 아니야. 혼자 소설 쓰지 마, 이 동그라미.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장님? 예. 자, 다음은 사연자 안에 자연이는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말투 내가 15년 전 너랑 연애할 때 들은 이후로 네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다 필요 없고 박지훈, 너 이 깨물어. 한 대 맞자, X. 자, 백 변호사님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애매했어요. 저도 이걸 동그라미 할까 X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예. 그 이유는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좀 확실하게 비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원래 이 남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아마 제보자분이 이거를 사건반장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이자연 대리하고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니까 보낸 거란 말이죠. 원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와이프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도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오해할 만한 상황은 연출 안 하시는 게 이게 뭐 둘 사이 무슨 관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좀 도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자 활자로 돼 있는 것만 보고는 이게 뭐 좀 느낌이 안 왔었는데 이 두 분이서 연기하는 걸 보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진짜. 야, 이게 진짜 그렇게 상당히 연기를 잘했구나. 애매하다. 예.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짐이 보일 때 이제 싹을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이런 얘기했죠. 그 앵커께서 설명하실 때 자기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약간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좀 심정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부장님. 네, 저는 뭐 제가 이걸 해서가 아니고 예.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애매한 것 같거든요.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저는 이게 딱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거요? 중간에 보고 싶다 이 말은 뭐 부적절하긴 한데 중간에 부장님이 절 좋아하는 거 그거 얘기했을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다른 의도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드러난 거에 따라서는 바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냈기 때문에 아마 보고 계시다면 조금 이건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예. 아까 바람인지 애매하지만 부적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박준 변호사 집에서 이게 다른 뭐 저기 그 여자분이랑 이런 식으로 통화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전화를 안 합니다, 저는. 네. 밖에서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네, 일단 군산 사는 남원땡님이요. 와, 저런 대화를 한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하셨고요. H마토님,
바람까진 아닐지라도요. 저런 플러팅 자체가 기분 나쁘다 하셨습니다. 엘리킴 님도 업무 이야기는 꼼수고요. 애초에 저런 티키타카가 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하셨고요. 료사님 이거 썸 타는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